DOM, 도움이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DOM. 이것도 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몇 개만 하고 그리고 자꾸 저희 그 실습해가면서 배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보통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그 HTML 문서를 읽죠. 읽어서 뭘로 바꾸냐면 이걸 갖다가 객체라고 하는 걸로 바꿔요. 누가 바꾸냐면 웹브라우저 쪽에서 바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이렇게 객체로 바꾸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객체들을 HTML 문서를 다루는 문서 처리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객체를 갖다가 도움이라고 하고 용도는 뭐 하는데 사용하냐면 이 그 뭐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이벤트 처리해 주는 데도 사용하겠지만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출력에 해당되는 모습, 모양, 다시 말해서 이 색깔을 좀 바꿔본다든지 글씨 크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또 제어에도 사용되는데 이 제어가 뭐냐면 이벤트 처리해 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게 DOM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어떤 좀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층 구조에 따라서 어디서 저희가 이런 저희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어디서 어떤 처리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게 되는 DOM이라고 하는 이런 추리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제일 위는 아니고, 아까 제 그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 써봤죠. 근데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도움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이제 그 객체는 아니에요. 이 DOM이라고 하는 거 하위에 뭐가 있냐면, 이 하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 HTML이라고 하는 이런 제 태그가 들어가죠. 물론 여기 이렇게 쓰긴 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태그하고 뭐와 관련되냐면 이런 이제 그 객체하고 일치된다.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거하고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이 크게 둘로 나눠서 크게 보게 되면 헤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위에 바디 부분이 있죠. 자, 이건 다 뭐냐면 지금 제가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이 사각형 부분들이 다 뭐냐 하면 이 그 태그를 해당되는 것들 HTML5 또는 HTML에서의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런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헤드 모양은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이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이렇게 바꾸겠다. 타이틀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헤드 하위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이름을 아까는 ABC라고 했는데 이번엔 CDF라고 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다 누가 바꾸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다. 우리 중간고사 보게 되면 뭐 마우스가 갖게 되면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제 좀 1.5배로 커진다. 뭐 그런 걸 한번 해본 적 있죠. 뭐 해봤다 이러다 이제 그 시험 문제로 내드린 적이 있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이런 형태의 객체로 만들어진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꾸기가 좀 더 수월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스타일 시트보다. 그다음에 바디 부분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도 여러 개가 있죠.
뭐 그냥 문서로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의 패러그래프 형태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P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제 그 이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죠. 패러그래프 태그.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입력을 받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인풋. 그래서 그때는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또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이 P라고 하는 이 태그 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글씨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을 해보셨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쓸 때 스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렇게 생긴 걸 또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태그에다가 슬래시 스팬이라고 하는 걸 써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잡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다 뭘로 바꾸냐? 이와 같이 객체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 자, 이건 지금 여기 관련된 게 아니니까 관련됐지만 여기서 쓰게 되면 혼동스러우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이라고 하는 것도 뭐 밑에 보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입력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키보드 입력을 가지고 어떤 선택한다 해서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입력 받는데 거기다가 입력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풋 뭐 두 개만 하나 써볼게요. 제가 이제 나눈 자료에서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때로는 줄을 긋기도 하죠. 선을 쭉 긋기도 해. 호리젠탈 라인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에 만들어진 걸 뭐라 하냐면 돔트리라고 하는데 이 돔트리가 뭐하고 관련돼서 만들어지냐면 이와 같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 그 태그 형태로 만들어지는 HTML 다큐멘트 또는 HTML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저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 자, 그러면 우리가 HTML 페이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태그가 나오죠. 자, 이 태그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객체로 바뀐다 이거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읽어가지고 이 웹브라우저 쪽에서 또는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요런 저희 그 객체로 바꾼다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꾸냐? 객체로. 이 객체는 이렇게 된 건데 이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걸 쓰게 되죠. 헤드 밑에 타이틀을 쓰게 되고 타이틀에 예를 들어서 ABC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헤드는 또 뭐와 관련되냐? 뭘로 저희 바뀌냐면 이걸로 객체라고 하는 걸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객체로 하는 걸로 우리가 저희 그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C로 작성하게 되면 어셈블리 프로그램 아니면 머신 코드로 바뀌는 것처럼 번역이 되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저희 작성하게 되면 첫 번째 객체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 그죠. 그리고 객체가 다시 뭐 머신 코드라고 하는 걸로 바뀌든지 뭐 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대응되는 거는 객체로 바꾼다.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틀이니까 이런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도 있는데 그건 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바디. 자, 바디 안에 보니까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죠. P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스타일 이제 이거는 CSS3라고 하는 걸로 할 때 색깔은 나는 파란색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빨간 파란색으로 쓰는데 이건 뭐 제가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냥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나올 테고 그다음에 여기 아예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스팬이라고 하는 걸 잡아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그리고 컬러 빨간색으로 여기도 쓸까요 그냥?
문장입니다. 저렇게 됐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강조해주는 부분들 이렇게 되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요거 패러래프의 짝을 이루는 엔드 패러래프 이렇게 하죠.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폼 안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폼이 있고 인풋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텍스트 형태로서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는 하나의 이 공간이 뜨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버튼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버튼 위에다가 쓰여지는 글씨가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죠. 내 것?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쓰죠. 확인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줄 긋는 거 하나 더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HTML 제 그 코드를 가지고 태그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짝을 이루는 바디 마지막 이렇게 썼다 이죠. 그럼 이것들이 다 뭘로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걸로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이 폼 아래 보게 되면 인풋이 두 개 HR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바디 부분은 P하고 폼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같은 저희가 하나의 이 등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런 걸 시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추리 형태로서 자매 형태가 되는 거가 되죠. 이 하나 더 내부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P라고 하는 패러레프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고 패러레프 안에는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추리 형태로서 바뀌어서 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갖다 누가 이용하냐? 자바스크립트에서 나 타이틀의 내용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바꾼다든지 여기에는 그 줄의 크기가 가는 선으로 돼 있었는데 좀 두껍게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서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형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하나 바꾸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그 HTML 태그에 태그당 뭐가 만들어지냐면 돔의 객체가 대응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태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인풋 태그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인풋 태그가 동일한 거니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태그의 경우일 때 태그인 경우도 각각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었기 때문에 인풋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똑같은 태그지만 또 다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죠. 줄을 두 번 걷다라면 HR이라고 하는 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나는 굵고 하나는 얇게 또 뭐 이렇게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그렇게 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변형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 실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일부러 좀 길게 이 대응 관계에 대한 거를 쓰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HTML 태그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도움 객체의 이 대응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와 그다음에 이
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우리 여기 또 이렇게 하니까 뭐 반대되는 것 같아서. 자, HTML 태그 형태를 보게 되면 한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HTML 태그는 크게 이 5개로 구분된다.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썼죠. P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뭐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컬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들어가듯이 제일 먼저 이런 걸 갖다가 뭐라냐면 태그 이름이라고 얘기해줘요. 5가지인데 하나가 태그에 해당되는 이름이 들어가죠. 태그명.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태그냐 아니면 이와 같이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냐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P, 뭐 스팬, 인풋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태그의 뭐 그룹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이 들어가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뭐 아이디는 어떻게 쓰는 것들이 할 것인지 뭐를 결정할 때도 있고 클래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할 때 여기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속성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여기서 스타일은 이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죠. 그것도 레벨 3에 해당되는 걸로 맞춰서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5가지인데 이거는 최대 5가지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태그 이름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P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마우스가 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그 처리해 주는 거를 해주는 부분들 그분이 하나의 함수 기근인데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귀를 잘 쫑긋하고 귀를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작해주는 부분을 리스너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센서라고 하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계속 그것만 감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컨텐츠하고도 그러고 또 다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HTML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있다 그래서 이너 HTML이라고도 불러요. 이 얘기를 많이 이제 이 그 DOM, DOM이라고 하는 객체를 얘기할 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 그 컨텐츠라는 말도 쓰지만 이너 HTML이란 말을 조금 눈여겨 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P라고 하는 거 이거 태그죠. 이거 태그. 첫 번째 태그 이름 정한. 속성에 해당되는 걸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첫 번째 패러레프다 그래서 false p. 그러면은 뭐 하다가 바로 이 false 패러 첫 번째 패러레프를 퍽 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패러레프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단어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때 이걸 갖다가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에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해 줄 수도 있고 그 글씨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폰트 스타일 또는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깔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째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스타일은
CSS3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에 맞춘 그런 어떤 조건에 맞는 걸 가지고 쓴다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벤트인데 마우스 가지고 하든지 뭐 키보드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저희 그 언어들의 저기 이벤트 처리 앞에는 접두사로 on을 써요. 그래서 on 클릭, 그다음 on 더블 클릭 또는 on 마우스 다운 뭐 이렇게 이름을 보통 on을 앞에다 쓴다. 이때 하는 작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on 클릭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여기다 쓰는데 이거 쓰는 건 이제 여기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컬러의 색깔은 예를 들어서 청색을 한다. 청색을 T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하는 제그저 세 번째 이벤트 리스너다. 그래서 온 클릭이라고 하는 게 이 클릭됐는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클릭이 됐는지를 계속 뒤져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아래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툭 튀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P라고 하는 태그를 만드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스펜 스타일 뭐 이것도 빼버립시다. 뭐.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짜올리로는 이렇게. 그럼 그때 이 부분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컨텐츠라고 얘기한다. 또는 이너 HTML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걸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다 이해하는데 이너 HTML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그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이너 HTML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태그를 하나 잡게 되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객체라고 하는 걸로 변형돼야 되겠죠. 근데 그 객체가 DOM이라고 하는 거라고 부른다 해죠. Document Object Model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객체가 그냥 단순하게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태그의 모습을 갖췄으니까 여하튼 HTML 태그 다섯 가지 갖췄으니까 여기도 조금 복잡한 형태를 갖춰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객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대응 관계를 가져야 될 거다. 태그 이름에 해당되는 거 관계, 속성에 해당되는 거 관계,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 관계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구성을 대응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객체는 아까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로 해서 변수명들이 저장되는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객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동작들이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 하나 더 쓸 건데 조금 한 줄 떼어서 일단 세 번째 이벤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벤트 처리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벤트 리스너. 그다음에 마지막 이런 스타일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CSS3 스타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도 스타일이 들어갔으니까 안 써도 되지만 중복해서 그냥 쓰는 것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죠. 자, 프로퍼티 부분에 들어간 게 뭐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에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HTML 태그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걸로 잡아서 집어넣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 그 HTML 태그를 가지고
제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 제어해주는 부분들은 이 메소드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패러랩 다른 패러랩을 가지고 P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저에게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걸 갖다가 만들어주는 부분이 들어간다. 자, 여기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P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나온 게 뭐였나? P 여기 인풋이었나? 잠깐. 예, 폼이었죠. 자, 이렇게 된 거, 요 과정이 다 뭐냐 하면 하나의 이제 이 자매 형태죠. 이 추리 형태를 봤을 때 자매 형태다. 같은 계층을 봤을 때 가장 상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 자매, 시블링이라고 얘기하는 자매. 그리고 요거는, 요게는 이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때는 자매를 나타내 바디라고 하는 거 밑에 P라고 하는 거와 폼이라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듯이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에 있는 거, 폼 밑에는 또 다시 뭐가 있었냐면 인풋이라고 하는 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줄을 긋는 호리젠탈 라인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그렇듯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그 자신들에 해당되는 그 자손, 자식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그 포인터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벤트 리스너, HTML 이벤트 리스너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HTML에서 제공되는 스타일 정의된 거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서 객체 형태로 바꿔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이게 하나의 돔 객체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객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돔 객체는 크게 이렇게 하나의 이 그 박스 형태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하나의 이제 다른 데가 침입하지 못하는 원소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여기에 크게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퍼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아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 프로퍼티 또는 이그 객체에 가지고 다룰 메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 여기 보게 되면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벤트라고 하는 거 처리해주는 부분. 근데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어떤 걸 이제 여기 실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컨텐츠 부분, 이너 HTML 부분. 근데 여기 그거는 일단 이 놔두셔야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스타일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분리해 가지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다가 이 CSS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걸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와 같은 거를 읽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처리할 적에는 저와 같은 객체 형태를 바꾸는데 첫 번째가
P 이렇게 돼 있는 그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써라. 여기 첫 번째가 아이디는 false P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태그 네임은 뭘로 돼 있냐면 P라고 하는 거죠. 태그 이름은. 태그 네임은 P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그걸 갖다가 inner HTML이라고 얘기해요. 컨텐트. 여기다가 이렇게 잡혀서 너무 길면 그걸 포인트로 잡아도 되겠지만 여기 뭐라냐면 이것은 문장이다. 자,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퍼티가 이렇게 잡혀 있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리해 줄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동작해 줄게. 혹시 마우스 가지고 한다면 클릭이라고 하는 동작 해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뭐 포커스라고 하는 동작을 해줄 때 초점을 좀 맞출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 메소드라고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또는 그 태그와 맞춰 가지고 맞춰서 메소드들이 이 설정이 될 거다. 자, 컬렉션 부분은 뭐 저희 지금 안 따랐으니까 그건 좀 빼고 이벤트 부분에 보게 되면 온 클릭 그다음에 이 라고 하는 걸로 잡혀 있죠. 그래서 온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다른 부분 가지고도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다뤘을 적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디스 그다음에 스타일 컬러 그다음에 여기는 초록색 아니, 청색 틸 이렇게 됐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뭐 기록해서 집어넣게 될 거다. 자, 그다음에 이 그 스타일 시트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색깔은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보드는 어떻게 될 거고, 뭐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잡혀서 또 이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겠죠. 이와 같이 태그 하나당 이와 같은 객체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 객체에 있는 내용들을 난 여기 있는 걸 갖다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걸 싹 바꾸면 되겠죠. 뭘 바꾸냐면 이너 HTML에 있는 걸 가지고 바꾸면 될 거란 말이에요. 색깔을 바꾸고 싶어. 요거를 갖다 좀 바꾸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객체를 갖다가 활용한다. 근데 요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서 뭐냐면 아까 이런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 도움 객체들 사이 관계를 제가 적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객체들이 도움 객체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도움 객체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것은 문장이다. 이걸 갖다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저것은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도움 객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 객체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찾고 나서 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 객체 찾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개의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도움 객체를 갖다가 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객체 선택하는 거. 선택 그 메소드 이거는
아까 시작할 때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위에 다큐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큐멘트 이 부분은 DOM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객체예요. 따라서 이 하위에는 HTML부터인데 이 다큐멘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했죠. 그 다큐멘트 이 객체 하위에 보게 되면 이걸 찾기 위한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t, 그다음에 element.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말, 태그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동일하게 쓰는 거가 뭐냐면 엘리멘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태그명, 그러면 엘리멘트명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엘리멘트라나 태그를 고른다. 뭐에 따라서 고르냐 하면 아이디에 따라서 고른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 물론 이거 말고 아이디가 아니라 태그 네임 가지고 고를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었죠. P, 포스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이걸 가지고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여러 개 있겠긴 하겠죠. 그때는 get 엘리멘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겠죠. 그때는 태그 가지고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찾는 방법은 엘리멘트 바이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으로도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찾는 방법을 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어떻게 이제 이 내용들을 바꿀지에 대한 걸 해보고 그리고 실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습하게 되면 재미없으실 테니까 뭐 바꾸는 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한번 내용이 바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 시트에 대한 걸 변경하는 걸로 한번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이렇게 하나 HTML로 화면을 띄웠을 때 이런 게 나온다고 한번 해보죠. 자, 타이틀은 CSS 변경이다라고 하고 여기 제목을 이런 거하고 여기다 가느다란 줄을 하나 걷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문장이다라고 하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텍스트 형태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버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걸로 한번 볼게요. 야, 우리가 이제 박스 형태가 이제 커지고 뭐 그런 정도만 해봤지 스타일 시트에서 여기서 요런 내용들이 좀 바뀌는데 요 내용들 요 부분만 한번 바뀌도록 한번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조금 더 화면이 커지더라. 타이틀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 제목 크기도 똑같고
물론 요거는 글씨 크기는 조금 더 커 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희가 했더니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여기 이렇게 점선이 나온더라 이거죠. 그리고 버튼은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문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를 초록색으로 변경한다. 하여튼 초록색. 그리고 글씨 크기는 30개 해당되는 걸로 한번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 저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스타일 시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하나하나 객체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뀌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너 HTML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너 HTML에 이 부분만 바꿔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간 관계상 요거만 하고 실습하는 걸로 넘어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는 걸로. 타이틀은 CSS 변경이라고 썼죠. 자, 변경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만들. 자,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함수가 호출됐을 때 언제 호출되냐면 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확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서 쓴다. 그 함수를 바꾼 거니까 함수 이름을 알아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chang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여기에 T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스타일에 첫 번째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더블 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문장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스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썼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걸 결정해서 찾아서 이 객체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 찾기 위해서 아이디를 하나 준 거예요. 그 아이디 이름을 마이스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또 색깔을 여기다가는 빨간색으로 했었다. 색깔을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은 붉은색, 빨간색, 레드. 요거는 블루, 초록, 파란색. 그래서 스팬이라고는 요 안 범위에다가 뭘 썼냐면 문장이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났으니까 스팬. 그래서 뭘 보고 찾으라면 요걸 보고 찾아라. 아이디 보고. 이 아이디 보고 요 부분만 찾아서 바꿔라는 얘기니까 바꿀 부분에 대한 걸 명시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 해요? 그냥 일반적인 언어야 위의 언어. 그래서 메타 언어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메타 인지. 메타라는 말을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죠. 메타피직스. 총이상.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바꿀 것인지를 명시된 부분만 바꿔라. 따라서 찾아내야 되겠죠. 찾기 위해서 이렇게 써라. 찾은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뭐 스펜이라고 하면 SP만 쓸게요. 이렇게. 찾으려니까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 전체 문장을 다큐멘트 이 전체를 다큐멘트라 그래요. 거기서 뭐를 이용해서 찾냐면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메소드에 의해서 요 부분만 찾아내라 이거예요. 요 부분만 문장이다. 뭘로 표시됐냐? 마이스펜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이스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찾아내라 이거죠. 그런 이 부분 찾으면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문장이다라고 쓰여 있다 했죠. inner HTML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SP라고 하는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색깔을 뭘로 바꿔주냐면 초록색으로 바꿔라. 그러면 스타일 색깔이니까 컬러. 아까 무슨 색깔이었냐면 빨간색이었는데 이거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린 이렇게 쓰면 된다. 글씨 크기를 30이라고 하는 걸로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찾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글씨 크기 스타일이겠죠. 폰트 사이즈. 때 폰트 사이즈라고 할 때 이건 대문자로 시작하고 크기는 30px. 자, 이거 어떻게 쓰냐 이런 거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로 아예 기본적으로 제공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이름을 바꾸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죠. 근데 점선으로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 블럭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제 안 썼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돼요. 스타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거는 박스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 공간을 얼마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폭을 6개 글자에 해당되는 걸로 쓰겠다 할 때 글자 크기를 EM이라고 하는 걸 쓰죠. 엘리멘트라고 하는 거. 6개 글자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 폭은 6개에 해당되는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엘리멘트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점선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냥 우리 따라만 씁시다. 그래서 여기는 보더라고 하는 거. 이 점선은 점의 크기를 3개에 해당되는 픽셀로 구성되라. 그리고 점으로 나타내니까 솔리드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 7선으로 나오겠죠. 자, 색깔은 요거는 이 점에 해당되는 거, 좀 붉은 빛이 도는 거, 진달래빛, 진달래 이제 꽃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홍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마젠다라고 불러요. 꼭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그 이 컬러 프린터에 잉크 사러 가게 되면 빨간색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 마젠다 주세요가 맞죠. 이렇게 쓰게 되면 점의 크기
그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고 크기는 이렇게 되고 선의 굵기는 이 정도고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 색깔은 진달래빛 심홍색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해요. 그다음에 여기 얼마만큼씩 뜰 건지 공간을 요만큼씩 해서 가운데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SP 스타일 마진 이거를 한 20개 점으로 띄어라. 이건 여백에 해당되는 거 상하좌우 여백. 그냥 뺍시다. 이렇게 말을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만 써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호출이 되면 변경이라고 하는 걸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까지 뭐를 이용하냐면 이와 같이 SP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활용해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시 뭐냐면 하나의 프로퍼티 또는 메소드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걸로 변경이 된 거다. 자, 이게 객체예요. 그 객체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았다. 찾고자 하는 걸 명시를 해줘야 찾지 그러자는 못 찾죠. 만약에 그냥 찾겠다면 스팬이란 걸로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가지고 정해주고. 자, 여기까지 헤드. 자, 헤드는 이제까지 하게 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바디 부분에 대해서. 바디 부분은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제목 CSS3 동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글씨를 좀 크게 잡자. 그럼 헤드라인이니까 약간 좀 글씨가 4번보다는 조금 더 글씨가 큰 거. 그걸 3번이 조금 더 글씨가 커요. 그래서 CSS3 3번이라고 썼나? 동적 변경. 자, 이렇게 해서 헤드까지 적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줄을 여기다 이렇게 걷죠. 그걸 HR.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문장이다. 그 다음에 변경. 이런 이 그 버튼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것은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 글씨로 돼 있고 문장이다는 빨간색 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거에 파란색으로 이것은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냥 띄지 않고 그냥 쓸게요. 띄어쓰기 틀렸다고 계속 뭐 문제 없, 뭐 그건 빼고 좀 띄어쓰기 틀렸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는 스팬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저희 그 변경해 줄 거죠. 그 변경의 부분을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그래서 마이스팬이라고 하는 명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바꿔준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스타일은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뭐라고 되냐면 문장이다. 네, 공간이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P하고 짝을 이루는 엔드 P. 마지막 이 바디하고 짝을 이루는 엔드 바디. 하나가 빠졌네요. 이거 엔드 P 됐고. 뭐가 빠졌냐면 이 버튼이 빠졌죠, 변경.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걸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버튼을 그걸 인풋이라고 하는 걸로 넣는
타입은 뭐냐 하면 만약에 글씨를 쭉 넣는 텍스트를 집어넣은 부분이면 텍스트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냥 여기다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할 부분이니까 여기는 형태가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변경이라고 하는 글씨로 쓰여 있죠. 그걸 갖다가 value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뭐가 호출돼야 되냐면 클릭됐을 때 온 클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온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요. 클릭되면은 뭐를 호출하냐면 이게 호출되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change가 호출돼요. 요게 끝.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변경이라고 하는 걸 글씨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죠. 색깔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원위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귀라고 하는 걸 더 누르면 이렇게 다시 가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오늘 실습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거 하는 거는 저는 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숙제로 내면 되죠. 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실습 6 저번 주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 6하고 실습 7 하시고 가시면 되겠는데 이것까지 다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이 2시 10분이니까 3시까지 2시 50분까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 여기 수업이 있으니까 45분까지 다 끝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 혹시 못하신 분들은 그냥 결석한 걸로 해드려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고 그러지 않으면 숙제로 하시겠다라면 숙제하시고 하고 싶으시면 손들어 숙제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건 농담이고 이제 그거 꼭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고 이 출석은 제가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석을 안 부르면 또 이제 간혹가다 안 부르면 이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출석을 꼭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그래서 오늘 빠지면 중간고사 전까지 다 빠진 걸로 되겠죠. 그렇게 하자고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이제 그다 확인해보고 이제 잘 됐는지 이 배우러 오셨으니까 꼭 하시고 나중에 이 전문가가 되시기 위한 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하고 가시길 꼭 부탁드리겠어요. 간혹가다 제가 이제 보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과 가려고 그래요. 뭐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과로 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괜히 바꿨어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신 김에 끝까지 하시고 이 다른 과 가시려면 나중에 학사 편입하시던지 전과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과제 나신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꼭 하고 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강압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꼭 하시고 가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실 분은 쉬시고 그러지 않으실 분은 이제 이 바로 하시고 다 되셨으면 저 보여주시고 요 복귀 요까지 집어넣으셔 가지고 이건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까지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즈 글씨 크기 그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